요즘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집이 명당인지, 풍수적으로 재물운과 건강운이 좋아지는 명당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풍수지리학에 따르면 좋은 터에 자리 잡은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재물,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과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주거 환경의 특징들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뒤가 든든한 산이나 높은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산입니다. 주산이란 집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뒤편에 산이나 높은 언덕 또는 높은 건물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왜 뒤가 든든해야 할까요? 이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뒤가 든든하면 찬바람을 막아주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뒤쪽에 산이나 높은 건물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을을 만들 때도 항상 뒤쪽에 산을 등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철 찬 북서풍을 막아주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격이 안정되고 어른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뒤쪽이 든든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뒷산을 현무라고 부릅니다. 현무는 북쪽을 지키는 신령한 동물로 우리 집과 가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뒤쪽에 산이 없더라도 높은 아파트나 건물이 있으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자연산을 찾기 어렵지만 대신 높은 아파트나 건물들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쪽에 무언가 든든한 것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집을 보면 대부분 뒤쪽이 든든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뒤쪽의 산이나 건물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높으면 오히려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답답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집보다 높은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뒤쪽 건물이 너무 오래되거나 흉한 모양이면 좋지 않으니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서울의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을 보면 뒤쪽에 산이나 높은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앞쪽이 탁 트여 있어야 합니다. 뒤가 든든하면 앞은 반대로 탁 트여 있어야 합니다. 집 앞쪽에 넓은 공간이나 강, 호수, 공원 등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앞쪽에 다른 건물이 너무 가깝지 않고
시야가 트인 곳이 좋습니다. 앞쪽이 트인 곳을 풍수에서는 명당수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면 더욱 좋지만 물이 없더라도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으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안산이라고도 하는데 멀리 바라다 보이는 낮은 산이나 언덕을 말합니다. 왜 앞쪽이 트여 있어야 할까요? 이는 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앞쪽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앞이 트인 곳에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데 앞이 트인 곳에 살면 사업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새로운 인맥도 만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답답한 골목길에 있는 집보다는 공원이나 넓은 광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기분 좋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곳에서 자라면 성격이 밝고 활발해집니다. 또한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아침 희망찬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변이나 바다가 보이는 집들이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경치가 좋다는 이유도 있지만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앞쪽에 물이 보이면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앞쪽이 너무 비어 있거나 바로 앞에 큰 길이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트인 공간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나 산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뾰족하거나 흉한 모양이면 좋지 않으니 이것도 살펴보십시오. 만약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전망을 살펴보십시오. 다른 건물들 사이로 하늘이 보이거나 공원이나 강이 보인다면 좋은 조건입니다. 세 번째, 왼쪽에 적당한 높이의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집의 거실이나 안방에서 바라볼 때 왼쪽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적당한 높이의 산이나 건물, 언덕이 있으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청룡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왼쪽에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집 왼쪽에 다른 아파트나 건물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거나 작은 언덕이나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 있으면 됩니다. 너무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높이면 충분합니다. 왜 왼쪽이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집 안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왼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동쪽은 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왼쪽에 적당한 높이의 보호막이 있으면 마치 강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집에 머물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금고의 위치를 정할 때도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성공한 상인들이나 부자들의 집을 보면 대부분 왼쪽에 적당한 높이의 건물이나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온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됩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사는 집을 보면 왼쪽에 적당한 높이의 건물이나 언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도 대부분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기업의 본사 건물들도 대부분 이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거나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왼쪽 건물이 우리 집을 압도할 정도로 높다면 오히려 길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창문을 가린다면 채광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실 창문에서 왼쪽을 내다보십시오. 다른 아파트나 건물이 적당히 보이되 너무 가깝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만약 왼쪽이 완전히 비어 있다면 큰 화분이나 나무를 두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른쪽에 적당한 높이의 보호막이 있되 왼쪽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집의 거실이나 안방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을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백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왼쪽보다는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집 오른쪽에 다른 아파트나 건물, 작은 언덕이나 나무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이나 언덕보다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왜 오른쪽이 왼쪽보다 낮아야 할까요? 집 안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오른쪽이 바로 서쪽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므로 너무 높으면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대체로 건조하고 차기 때문에 적당히 막아주되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은 또한 가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수확과 마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은 집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안에서 여자가 남자를 누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버지의 운이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장이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왼쪽 청룡이 오른쪽 백호보다 높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균형이 맞아야 집안에 평화가 오고 부부가 화목하며 자녀들도 올바르게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남녀의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정이 안정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왼쪽을 10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7이나 8 정도가 좋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적당한 보호막 역할을 하되 왼쪽보다는 낮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균형이 맞을 때 집안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게 됩니다. 만약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큰 화분이나 나무를 두어서 시각적으로 높이를 보완하거나 오른쪽 창문에 커튼을 쳐서 조금 가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왼쪽 벽에 큰 그림을 걸어서 시각적 무게감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실 창문에서 오른쪽을 내다보십시오. 다른 아파트나 건물이 보이되 왼쪽보다 낮은 곳이 좋습니다. 만약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균형을 맞춰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 물의 흐름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물의 흐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 주변에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 앞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이나 개천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때 물이 S자 모양으로 굽이굽이 흘러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모양을 옥대수라고 하는데 마치 옥으로 만든 띠처럼 아름답게 흘러간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또한 물이 집을 향해 살짝 굽어서 흘러오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모양을 포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물이 잘 모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빨리 흘러가거나 집을 향해 직선으로 흘러오면 좋지 않습니다.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재물도 빨리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향해 직선으로 뻗은 물길은 살기를 만든다고 해서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 앞에 나무를 심거나 담장을 세워서 직선으로 오는 기운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물의 흐름은 집을 감싸듯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품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물의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재물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점점 쌓여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유한 가문들의 집터를 보면 대부분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흐름도 물의 흐름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집 앞 도로가 완만하게 굽어져 있고 차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반대로 집 바로 앞에 큰 길이 있어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간다면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큰 대로변에 있는 집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향해 직선으로 뻗은 길이 있다면 이를 살기라고 해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 앞에 나무를 심거나 담장을 세워서 직선으로 오는 기운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베란다에 화분을 두거나 커튼을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볼 때는 집 주변의 전체적인 지형도 중요합니다. 물이 모이는 곳, 즉 분지 형태의 지형에 있는 집들이 좋습니다. 이런 곳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모이고 재물도 쌓이기 쉽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에 자리 잡은 마을들이 대부분 부유하게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분당도 이런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적인 물이 없는 곳에 살고 계시다면 집 안에 작은 분수나 어항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두면 안 됩니다. 물은 항상 집 안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물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이제 이 5가지 조건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찾아보실 때는 지도를 펼쳐놓고 주변 지형을 살펴보십시오. 인터넷 지도나 위성 사진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 산이나 높은 건물이 있는지, 앞쪽이 트여 있는지, 양쪽의 균형은 어떤지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는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각각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다른 시간대에
여러 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전체적인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걷다가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좋은 기운을 가진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5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만 갖춰도 충분히 좋은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뒤쪽이 든든하고 앞쪽이 트인 것. 이 2 조건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조건이 있다면 인공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쪽이 허전하다면 높은 책장을 두거나 앞쪽이 막혀 있다면 거울을 달아서 공간감을 넓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주거 환경에서의 풍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풍수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는 먼저 단지 전체의 위치를 살펴보십시오. 단지 뒤쪽에 산이나 높은 건물이 있고 앞쪽이 트여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개별동의 위치와 향을 살펴보십시오. 층수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앞이 막힐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바람이 새고 기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층수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의 구조도 중요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베란다가 보이는 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칸막이나 커튼을 두어서 기운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침실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집의 안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방은 집에서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엌의 위치도 살펴보십시오.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너무 습하거나 어두운 곳은 피하고 적당히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좋은 집을 찾아 이사를 하신 후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 날짜를 잘 정하십시오. 달력을 보시면 이사하기 좋은 날과 피해야 할 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날을 선택하시고 피해야 할 날은 피하십시오. 이사를 하신 후 첫 한 달 동안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집 안을 정리하실 때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특히 구석진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구 배치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가구는 집의 뒤쪽에, 가벼운 가구는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에 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침대 방향도 신경 써 주십시오. 머리가 북쪽이나 동쪽을 향하도록 배치하면 좋습니다. 또한 침대에 누워서 문이 보이는 위치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조건들을 갖춘 집으로 이사한 후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중소기업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강북의 다세대 주택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뒤쪽에 대모산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앞쪽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적당한 높이의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오른쪽은 그보다 조금 낮은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었습니다. 이사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그동안 성사되지 않던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1년 만에 매출이 이전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부인분의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아이들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한 전통 한옥으로 이사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원래 시내 번화가의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좋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 외곽의 전통 한옥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옥은 뒤쪽에 금정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앞쪽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왼쪽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진 야트막한 언덕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그보다 낮은 작은 동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앞으로는 작은 개천이 S자 모양으로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사 후 가족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큰아들의 성적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갔고 결국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중학생인 둘째 딸도 학교에서 반장을 맡게 되었고 성격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는 직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어머니는 그동안 앓고 있던 관절염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풍수적으로 좋은 집의 5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뒤가 든든하고 앞이 트이고 좌우의 균형이 잡히고 물의 흐름이 좋은 집. 이런 조건들을 갖춘 집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재물운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작고 허름한 집이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산다면 그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좋은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